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천간의 천성. 오늘은 병화의 천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의 천성. 양의 표상은 화요, 음의 표상은 수이다. 양은 기가 되고 음은 체가 되니 화중의 양기는 병화가 되고 화중의 음기는 정화가 된다. 고로 화의 기는 병화요, 화의 체는 정화라 하겠다. 우주상의 만물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화이니 화가 없으면 만물은 성장력을 잃게 됨이 자명한 이치라 하겠다. 그러므로 병화는 화의 모체요, 정화는 화의 자이니 정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병화가 존재한다. 인류가 정신과 물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가 있음으로써 발전하는 것이니 병화의 정신이요 병화는 정신이요 정화는 병화의 화신인 물상, 질과 체라고 하겠다. 화는 빛이요 빛은 밝음이니 비로소 화는 물체를 움직이는 근본이요 에너지가 된다 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병화가 간목을 보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은 태양인 병화가 간목을 보면 고달프고 에너지가 소실된다. 태양의 광인 병화는 간목만 생장시켜주니 병화는 간목에게 생기만 불어넣어 줌으로써 에너지만 공급할 뿐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병이다. 그러므로 뜨거운 여름철에는 병화가 간목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결과만 초래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간목은 오히려 병화로부터 생기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해진다. 병화의 태양열이 쇠약해지는 신월 이후에는 태양의 빛을 삼림으로 가리는 갑목을 만나면 갑목의 기신이 된다. 다음은 병화가 을목을 보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을목을 만나면 화초가 태양빛을 만났으니 을목을 위해서 희생과 온갖 봉사를 다 하여야 한다. 병화는 을목인 화초를 피우기 위하여 양광을 제공하여야 하니 을목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을 들이는 역할뿐이니 을목에게는 일방적인 이익이 돌아오고 병화는 을목을 꽃피우는 사명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오미월의 화왕절이 여름철의 을목이라면 수분은 절대로 필요로 하는 계절이므로 뜨거운 태양인 병화를 만나면 갈증은 더욱 고갈되고 메마르니 을목은 생장력을 오히려 저해당하니 오히려 병화는 을목으로부터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는 꼴이니 공 없는 소리를 듣는 쪽은 병화라 하겠다. 여름철에 병화가 을목을 보면 정성껏 보살핌이 오히려 욕이 되어 돌아온다.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뜨거운데 또 뜨거운 태양을 비치면은 그 을목 안에 수분이 고갈되어 가지고 고사되기 딱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오미월의 병일간이 사주에 을목인수가 있으면 일간인 병화가 을목인수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의 온갖 정성을 다하나 을목인수인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병화 자식에게 온갖 미움과 악담으로 원수 아닌 원수로 생각한다. 이는 을목이 조갈한데 건조하고 마르다는 뜻입니다. 사오미월생 강렬한 태양열을 비추니
조혈증에 시달리는 을목에게 더위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자식인 병화보다 병의 남편이 되는 수의 관살, 즉 병화의 부군인 사위를 더 좋아한다. 이는 병화의 장모, 병화의 남편, 즉 을목의 사위, 화의 남편이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수기이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을 한다면은 장모와 사위가 통정하는 예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이치에서 설명이 된다. 그러나 여름철과는 다른 겨울철에는 이와는 반대가 될 것이다. 여자 사주가 병화 일간일 경우 을목이 되는 친정의 모친이 대체로 사위를 그렇게 미워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해자축월의 을목에게 수기와 한기를 사위 되는 사람이 가중시켜 주기 때문이다. 병화가 병화를 보면, 세 번째입니다. 병화가 병화를 보면 하늘에 쌍태양이 떴으니 하늘의 주인공이 둘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는 권력과 질투와 무력의 다툼이니 일마다 장애요 일마다 시비의 연속이다. 이는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끝없는 투쟁만 일어난다 하겠다. 고로 4, 5, 미월의 하절기에 쌍병의 사주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태양의 빛이 약해지는 가을이나 겨울에는 병화의 기가 허약하니 쌍태양이 오히려 상부상조가 되어 서로가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의기가 투합되어 친하기 그지없다. 병화가 병화일에 태어나면 그 병화일에 태어나신 분이 옆에 병화가 있고 또 4, 5, 미월생에 태어나면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라면 만물을 조갈시키고 불태워버리는 혈전의 형상이요 악인과 악인의 결투가 되니 흉악인의 소리를 듣게 되는 불리한 명이 될 것이나 추동의 병화가 쌍병이면 호인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 병화가 쌍병이 되더라도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신 분은 사람 좋은 호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위를 봐도 그런 것 같네요. 이 케이스들이. 다음은 네 번째로 병화가 정화를 보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정화를 만나면 태양이 등불이나 모닥불을 만난 격이니 서로가 쓸모가 없게 된다. 정화가 병화를 반겨할 리도 없고 병화 또한 정화를 좋아할 리가 없다. 병화와 정화는 서로가 백해무익한 관계다. 그러나 경금의 금기가 왕하거나 갑을목의 목기가 많을 때는 정화로부터 경신금을 제극하고 정화가 갑목, 을목을 설목할 때에는 병화에게 기신이 되는 경금의 금과 갑을 목을 제극하고 거세해 주니 정화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기신이라는 말은 끌기를 얘기해 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걸 갖다가 기신이라 그러고 좋은 것을 용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화기가 왕성한 명국일 때 병화가 정화를 보면 정화는 갈증과 더위만 더욱 가중시켜주니 이러한 경우 병화에게는 정화가 한없이 미운 틀이 박힌 흉신 중의 최흉신이 된다. 육신으로 풀이하면 신유, 술, 해자, 축, 월의
병일간에게는 병일의 급제가 되는 정화가 유정유친하고 사오미월의 병일간에게는 그러니까 4월, 5월, 미월에 태어난 병일간에게는 병일에 태어나신 분에게는 급제가 되는 정화가 무정하고 원한이 있는 명국이 될 것이다. 유원한 명국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유월의 병일간에게는 정화가 절대적인 귀인이 됨을 명심할 것이다. 신유월에 태어나신 분은 병일간을 가지신 병화일에 태어나신 분에게는 정화가 있으면 절대적인 귀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5번째로 병화가 무토를 보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무토를 보면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 반겨한다. 이는 병화가 광야의 넓은 들판을 만났으니 자기의 이상과 포부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빛을 발산하니 병화는 물을 만나면 소원을 성취한다. 광야 천리에 태양광을 발산하니 병화는 그야말로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생동감이 넘쳐난다. 그러나 무토는 건토의 황야이므로 무토가 많으면 병화의 기는 설기를 심하게 당함으로써 병화가 약할 때에는 신유술해 자축월의 병화 무토는 기를 소진시키는 결과가 되니 무토를 많이 본 병화는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무토가 이제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화의 힘을 빼는 무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약한 병화 일간에게는 무토가 별로 좋을 일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자축월의 동한에는 겨울철의 해자축월입니다. 임계수가 왕할 때이니 건토인 무토가 나타나서 제수함을 기쁘기는 하나 무토가 많을 경우에는 불리해지기도 한다. 사오미월의 화가 조열할 때 무토생을 만나면 오히려 조열함을 가중시켜주니 하절의 여름의 병화는 생물이 조갈하여 고사함으로써 무토를 아주 싫어한다. 다음은 6번째로 병화가 기토를 보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기토를 보게 되면 병화가 기토를 만나면 섭토의 양기를 베푸니 생기가 발랄하고 서로가 유정의 기쁨을 만끽한다. 그러나 득과 이익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병화보다는 기토가 더욱 기뻐한다. 추월의 병화는 가을의 병화는 그 광채가 쇠퇴할 때이니 기토를 만난 병화는 기토에 의해서 전기가 더욱 쇠약해지니 신유술이나 해자축월의 병화는 기토를 만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추월의 전답에 태양광을 비춘들 이미 농사를 갈무리한 마당에 전답 옥토에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헛수고만 한 병화는 기진맥진하고 말 것이 아닌가. 병화는 보람이 없이 설기만 당하고 기토는 공 없는 헛수고는 그만두라고 병화를 보며 비웃기만 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병화가 기토를 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어느 달에 어느 계절에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희비가 엇갈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7번째로 병화가 경금을 보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경금을 보면 헛수고만 하는 꼴이다. 경금은 서리빨이요 무쇠등이니
태양의 빛이 서릿발을 녹여내고 무쇠 덩어리를 녹이려고 하나 경금은 금기의 기만 잃었을 뿐 서릿발만 없어지고 무쇠를 녹이지도 못하니 병화는 헛고생만 하게 된다. 애만 쓰고 공이 없으니 손실 보는 것은 병화요 못쓰게 된 것은 경금이다. 그러나 가을의 병화는 허약하니 경금을 녹이지 못하고 따뜻하게 보호만 하는 역할만 하니 빛만 있을 뿐 재련을 못하니 경금으로부터 비웃음만 살 뿐이다. 그러나 추동월에 만난 경금은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이익은 경금이 보고 해는 병화가 지니게 된다. 다음은 8번째로 병화가 신금을 보게 됨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병화는 그 힘이 소진되나 병화가 신금을 보게 되면은 병화는 그 힘이 소진되나 신금은 그 값이 고가로 팔려가는 보석이요 주옥이요 연근과실 열매로서 그 자태를 한껏 뽐낸다. 신금은 연근과실이니 태양광을 만난 과실은 그 결실을 촉진하고 밝은 햇빛을 받아 잘 연근이 부패를 방지하고 벌레가 끼지 않으니 신금은 천연의 과실로서 그 빛과 맛을 자랑하니 성숙한 신금은 병화로부터 천년의 혜택을 받았으니 예쁘고 맛스러운 열매요 과실이 되어 인기를 독차지할 것이다. 다음은 9번째로 병화가 임수를 보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 임수와 병화는 서로의 재능에 광령을 마음껏 펼쳐가니 서로가 지닌 명성과 권위가 따르게 된다. 강렬한 태양이 큰 호수의 수면을 내리 비추니 호수의 수면에는 영롱하고 찬란한 광채가 눈부시니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비치듯이 병화의 재능이 마음껏 발휘되니 그 명성과 위용은 천지에 진동할 것이다. 꽃이 님을 보고 님이 꽃을 보듯 평생을 두고 이름을 빛낼 것이다. 병화 일간인 분이 옆에 임수를 두게 되면은 상당히 살아가는데 좋은가 봅니다. 이 병임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가 보네요. 다음은 추동의 병화라면 이와는 반대의 경우가 생기니 계절에 따라서 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나 봅니다. 허약한 태양이 대호의 임수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며 거기에다 임수와 갑목이 다 같이 있게 된다면 병화의 빛은 갑목의 가지와 잎에 가리어져 더욱 세잔한 빛의 신세가 될 것이요. 또 임수를 보고 무기토나 경신금의 토다함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가 많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금다함을 만난다면 병화는 폐잔병의 몰골로 전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이름뿐인 노병처럼 쓸모없는 민국에 불과할 것이다. 다음은 마지막 10번째로 병화가 개수를 보면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개수를 보면 그의 위용은 빛은 사라져 버리고 개수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이 요 개수는 이제 하늘에 비나 마찬가지니까 그 태양빛을 갖다가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제 병화 쪽에서 볼 때 개수를 갖다가 싫어하지요. 태양이 쨍쨍 내리쬐야 되는데 구름이 햇빛을 가려가지고 비를 내리면은 태양의 위용이나 위험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전혀 없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병화는 개수를 싫어합니다. 태양이 먹구름에 가리워지고 청천 하늘에 비를 만나니
양중의 왕자인 병화의 몸꼴이 무엇이 되겠는가? 해는 중천에 떴지만 구름에 가리우고 비에 젖었으니 답답하고 암울한 한탄의 신세가 아닌가? 이와 같이 병화가 개수를 보면 일마다 막아 끼고 매사에 중단만 있는 파란의 연속이요 10년 공부에 나무함이 타보리로다. 병화는 중천 높은 하늘에서 만물을 비춰주는 권위가 생명이요 보람인데 천중의 최악의 개수가 빛을 가리고 비를 뿌리는 도전자가 되었으니 같지않고 원통하고 기가 막힌 꼴이다. 십천간의 왕자 병화가, 그러니까 십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가지 천간 중에서 병화가 최고입니다. 왕자입니다. 또 병화가 머리도 최고 좋습니다. 십천간 중에서는. 이런 왕자 병화가 십천간의 최약자인 개수에게 무릎을 꿇었으니 병화의 군인은 땅에 추락하고 호랑이 앞에 맥 못 추는 개신세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이치요 땅의 이치니 이 얼마나 오묘한 대자연의 섭리인가. 병화가 개수를 보면 겨울은 말할 것 없고 5, 6월 긴긴 장마에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병에 유계하면 개수가 있으면 만사가 어긋난다. 그러니까 병일에 태어난 사람은 개수가 참 안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이것으로서 재미로 보는 천간의 천성 세 번째 시간 병화의 천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네 번째 정화의 천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